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이 알파7 M4에 대한 스펙 위주 리뷰를 했습니다. 관련 댓글이나 질문도 꽤 주셨는데 알파7 M4를 기다렸던 분들께서 막상 이렇게 딱 나와 보니 선뜻 구입하기엔 애매하다, 좀 망설여지게 된다 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열, 60프레임 크롭, 알파7 S3와 FX3의 존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베이스로 알파7 M4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관광제로 작업실에 걸어 다니고 있는데 나름 좋은데요? 전동보드 하나 있으면 좋겠다. 먼저 발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알파7 M4 리뷰 영상에서 발열 테스트 때 스웨브를 닫고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했었죠. 보면 평균 약 30분 정도, 그런데 스웨브를 열고 닫고가 발열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스웨브를 열고 발열 테스트를 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평균 약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24프레임 촬영 시에는 스웨브를 닫아도 배터리 소진 시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F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발열이 덜 생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M4는 한쪽만 CF잖아요. 레코딩은 양쪽으로 할 텐데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일반 메모리 카드를 빼고 CF 익스프레스 카드로 교체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2021년 12월 현재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알파7C와 알파7 S3는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알파7 M4와 알파1, 얘는 일단 빠져 있어. 형 나가? 질문 중에 알파7C를 사용하는데 알파7 M4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질문하고, 또 알파7 S3와 알파7 M4 두 개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메인 카메라가 FX3지만 알파7 M4를 구매한 가정이 결과적으로 알파7C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고 알파7 S3에서는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7C에서 알파7 M4로 넘어가는 거, 카메라를 바꾸시는 거든 M4를 추가 구매하는 거든 관계없이, 취미 활동이냐 상업 활동이냐도 상관없이 알파7C에서 M4로의 기변에 대한 마음이 한 40% 이상 있다면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M4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파7C를 잘 쓰고 있는데 알파7 M4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갈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입니다. 알파7C에서 알파7 M4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발열, 60p 크롭, 이 단점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422 10비트 촬영이라는 장점 하나만으로도 다 상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컬러 만지는 거 좋아하시고 후보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10비트를 실제로 체감해보면 확실히 8비트와의 차이를 느끼실 거고, 그 외에 여러가지 변화와 차이점을 종합해보면 둘의 가격 차이를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알파7 M4를 살지 알파7 S3를 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일단 저는 S3를 처분하고 M4를 구매한 거죠. 이유는 세 가지. FX3가 있기 때문에, 사진 겸용 카메라가 필요해서, 리뷰하고 싶어서,
이렇게인데 내가 카메라 구매 목적이 유튜브 용도거나 혹은 취미다 라고 하면 알파7 M4 너무 좋습니다. 영상은 물론이고 3300만 화소의 사진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사진 모두 커버 가능한 하이브리드 카메라 포지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알파7 M4는 유튜버나 아마추어 분들이 즐기기에는 끝판왕 카메라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상업 촬영이다 라고 한다면 살짝 고민스럽긴 한데 먼저 60p 크롭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20p와 60p를 두고 고민하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60p 크롭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이 카메라 못 사겠네 이건 아니라고 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 크롭이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발열이죠. 공연 촬영이나 강의 영상 촬영 같은 경우 테이크가 1시간 이상짜리들, 그리고 끊어갈 수 없는 촬영들, 이런 촬영 위주라면 불안하긴 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그런 롱테이크가 단순 녹화에다가 24프레임 촬영이라면 발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여름 야외 촬영이나 외장 모니터를 달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라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고, 알파7 M4와 알파7 S3의 가격 차이가 약 170만원 정도 나는데 어느 정도 현장 컨트롤에 유두리가 있다면 M4 운영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빠듯하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 되죠. 그렇게 M4 쓰다가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때 S3로 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조금 무리를 통해서라도 S3나 FX3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열 신경 쓰여서 눈치 보고 집중 못하고 스텝들, 모델들 10분, 15분씩 그런 게 현장마다 쌓이면 결과적으로 그게 돈이 더 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M4와 S3의 가장 큰 차이가 S3는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발열 이슈 없고 듀얼 ISO로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 좋고, M4는 사진 촬영 능력이 S3보다 뛰어나고, 이 정도를 메인 베이스로 두고 다른 부가적인 편의 기능들과 본인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면 나에게 더 어울리는 카메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알파7 S3나 FX3를 사용하는데 서브 카메라로 어떠냐에 대한 거는 이만한 게 없죠. M4 딱입니다. 10비트 가능해서 컬러 매칭하기 좋고 조작감이나 연산 속도도 더 좋아져서 현장 스틸하기 좋고요. 또 소니 크롭바디에서 알파7C로 갈지 알파7 M4로 갈지,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알파7C와 알파7 M4 가격 차이가 100만원 정도죠. 그게 문제 없다 그러면 M4 추천합니다. 성능적으로 알파7C보다 모든 면에서 좋아요. 근데 나는 후보정 같은 거 잘 안 할 거고 그냥 기록, 브이로그용이다 라고 하면 알파7C 추천합니다. 휴대성 좋고 픽처 프로파일도 다 있고, 저번에 알파7C 1년 사용기 리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알파7C 좋은 카메라예요. 자, 이렇게 날도 추운데 그냥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봤는데,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떠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듣고 흘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 다 좋아요. 이게 더 비싸고 이게 리뷰가 많고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기보다는 어차피 카메라는 매개체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조금 더 나에게 편한, 그래야 내 이야기를 하기 더 좋을 거고, 그런 카메라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TMI인데 제가 이제 아빠가 됐습니다. 이제 6주차 아빠인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엄청 두근두근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아이의 아빠로 정신적,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년엔 새로운 사업도 계획 중인데 앞으로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너무 춥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아이씨, 양말 조그마한 거 봐. 와, 진짜 너무 귀엽다.